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봄날을 이제 만끽하는 이제 시즌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따뜻한 봄날, 자, 여러분들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이제 봄철을 이제 지나가는 가운데 이 따스함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바로 그 지역이 이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춘천에 대해서 지도상으로 관광지가 어느 곳이 있고 또 개발지가 어느 곳이 있고, 춘천에 대한 어떤 비전,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춘천은 과연 가치가 있는 곳인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알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잡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부분들이 요즘에요, 뭐 재테크 많이 하시죠. 재테크 하시는데 특히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는 아파트 투자도 이제 하고는 계시는데,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쪽으로 지금 눈을 이제 돌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영원한 투자로서의 가치 있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 투자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리스크가 없는 투자, 바로 개발지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물론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세금 규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규제가 풀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당연히 세금을 내고라도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토지 투자만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체 뭐 토지 투자 중에서 개발지 투자를 제가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땅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개발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땅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지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격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토지 투자하실 거면, 그리고 뭐 실수요로 토지를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실수요와 토지 투자, 그러니까 집가 상승 요인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땅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 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투자도 아무데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역세권이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고속도로 IC가 뚫린다거나 또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이 실거주를 하면서도 아파트 어떤 가치 면에서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실수요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무데다가 묻어두는 것보다는 개발 수요가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춘천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천은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산과 강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어떤 도시적인 기능도 하면서 쾌적한 삶을 그런 살 수 있는 곳이 춘천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하고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로 출퇴근까지도 가능한 지역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지역을 땅을 사실 때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야만이
개발 여건이 마련이 되고 개발이 진행이 돼야만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보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실은요,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존권역이라고 하는 수도권 정비개혁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지금 이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에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분산시키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쪽은 더욱더 규제가 심화가 되고 지방 쪽은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와 모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누리면서 지방 쪽에다가 기업을 건설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러면 경기 수도권에다가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경기 수도권 바운드리면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러니까 규제를 피하면서도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강원권에서는 지금 경기도와 접경 지역인 춘천과 원주를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도하고 이제 붙어 있는 이남 쪽에는 이제 충남이 있는데요. 충남 쪽에서는 당연히 천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산 쪽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춘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머나먼 그 강원도 일부 어떤 지자체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수도권 인접하여 있는 수도권과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교통망이 좋아졌고, 그런 교통망으로 우리 교통망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은요,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가평과 경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평은 수도권 중에서도 자연보존권역으로 해서 사실은 대단히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춘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어떤 규제를 피하면서도 대단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평, 양평, 여주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춘천, 그리고 춘천에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사실 이 개통은요, 춘천의 어떤 교통망이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춘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 그러니까 강남에서 춘천까지 가는 접근성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단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춘천 가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왜냐하면 국도를 타고 왔죠. 경춘국도를 타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게 이제 경춘국도인데요. 경춘국도를 타고 춘천에 진입을 했는데, 이 도로를 타고 가게 되면은요, 너무 관광지하고 밀접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길이 막힙니다. 이제 막히다 보니까 춘천까지 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거의 한 2시간, 뭐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까지도 가다 보니까 정말로 가깝고도 또 어떻게 보면 먼 거리가 되었던 곳이 춘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까지도 유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춘천은 더욱더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춘천까지 가는 이제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춘천까지는 기차를 타고 갔죠. 어떤 낭만을 즐길 수가 있고, 예전에는 뭐 M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갔을 때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재미가 좀 쏠쏠했었는데요. 이제는 기차가 아닌 춘천까지 이제 전철, 수도권에서 전철의 연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연장으로 인해서 전철을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ITX를 타고 가게 됩니다. 전철보다는 좀 더 빠른, 그리고 KTX보다는 다소 속도가 느리지만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직결할 수 있는 더욱더 접근성이 용이해진 ITX가 개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요, 지금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이제는 KTX를 앞으로 이제 공사할 예정인데요. 이제 올 하반기면 이제는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춘천, 그리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연결되는 KTX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온 게 GTX 부분입니다. 이제 GTX 이 부분들이 지금 춘천까지 갈 수가 있는 개통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획 노선은 남양주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만, 남양주에서 지금 현재 춘천까지도 GTX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유의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춘천에 대한 미래 가치를 더욱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번에 그 4차 국도철도 교통망 계획에는 최근에는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주에서 지금 현재 춘천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이제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복선 전철, 그리고 ITX, KTX, 그 다음에 GTX까지, 그리고 향후에는 원주에서 당연히 춘천까지 가는 기찻길까지 열린다라고 하면은 춘천 역사 주변으로 해서는 엄청난 개발 잠재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수도권 웬만한 지역보다도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호재,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호재 때문에 춘천은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커지고 당연히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교통망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상주 인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다가 이제 관광 인프라까지도 개통이 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가 지금 내년 개장을 앞두고 지금 거의 공정률 8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까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춘천의 관광 인구는 200만 이상, 그러니까 연간 200만 이상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막산에서 지금 현재 케이블카까지 현재 사막산 케이블카가 현재 올 그 추석을 앞두고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광 인구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현재 관광 인구가 연 한 1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연간 관광 인구가 시너지 효과가 1500만 이상까지 유치가 된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가는 관광의 메카,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땅값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은 인구 유입이죠. 그러니까 관광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통 인프라에 따른 상주 인구, 기업 도시로서의 당연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춘천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서 춘천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해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자, 춘천은 이런 면적이 있는데, 이런 면적 중에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 지역이 한 30% 대략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도 도시 지역 면적이 좀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개발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시 지역이 많다라는 얘기는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동네,
그 중에서 춘천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 하니 당연히 으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은요, 이제 도시지역 중에서도 이제는 세부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거지역 면적을 보니까 춘천의 주거지역 면적은 1.91%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거지 면적은요 2.5% 정도가 평균치인데 그 평균치보다는 좀 미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희소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시적 면적 자체는 춘천시 내에서 30%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지만 그 안에서 또 뜯어서 확인해 본 결과 주거지 면적은 한 1.91%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춘천은 그만큼 개발 잠재력이 큰데 반해서 주거지역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이 적고 개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춘천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그 주변에 이제는 분지를 끼고 있는 땅입니다. 춘천에 있는 스카이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주변에는 이제는 산들로 이제 끼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분지 형태로 이제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지역이 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춘천 시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요 지역 중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포커스가 되는 지역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맥을 짚고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에 한번 좀 이렇게 뜯어 보면은요, 정말 멋있는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소양강이 있죠. 소양강을 끼고 있고 의암호와 그리고 이제 화천호입니다. 화천호로 연결되는 이 호수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중도섬 레고랜드가 들어가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호수가 만나는 지점, 바로 물길이 집중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기운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춘천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우두동 일대를 보게 되면은 좀 남자 성기하고 좀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성기와 여자의 어떤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가장 최적의 명당 자리가 춘천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요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좀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산들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을 끼고 있는 배산 임수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조화가 이루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춘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춘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속속들이 좀 알아보시면 이제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춘천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현재 지금 있는 관광지 보면은 의암호 일대에 보면은 의암호 이제 스카이워크라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소양강댐 앞에 보면은 소양강 그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춘천에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제 관광지를 둘러볼 때 꼭 둘러보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면 일대 보면은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죠.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 또한 꼭 한번 자녀들과 보면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매대교 앞에 보면은 육림랜드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극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극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둘러보시면은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 도립 화목원이 있는데 이 화목원 또한 여러분들이 들러보시면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강산이 있습니다. 온곡리 일대에 이제 옥강산이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양강 댐이 있고 그 하단에 내려오시면은 춘천 닭갈비집으로 유명한 곳이 있으니까 그쪽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춘천을 한번 관광을 하실 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양어를 끼고 지금 이제 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좀 시간이 좀 넉넉하게 되시면은요, 보트도 한번 타보시고 그 소양강 댐 그 주변을 한번 이제 둘러보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에 보면 이제 구봉산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산이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산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봉산과 사막산을 한번 산을 한번 오르고 해보시면은 좀 많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제는 관광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향후에 이제는 관광지로 이제는 개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중도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도섬은 지금 레고랜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레고랜드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매대교를 끼고 현재 위도섬이 있는데요. 저 위도 같은 경우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해변 호수를 조성하는 사업인 크리스탈 라군을 제시하고, 섬 한가운데에서는 인공해변을 만들고 섬 주변으로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숙박시설 규모 한 849개, 뭐 콘도미니엄 133개, 호텔 264개실 등 생활숙박, 프로방스 등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위도섬까지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춘천은 하루에 관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2, 3일 정도 투어를 해야 춘천의 모든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춘천은 지금 또 한참 이제 개발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개발을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물의도시 봄내 조성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춘천은 가장 특징인 게 호반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제 물을 끼고 있고, 그다음 물가를 끼고 지금 춘천은 더욱더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춘천역을 끼고 춘천역 이 앞쪽으로는 지금 춘천에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게 되냐면, 춘천 복합타운, 그 다음에 스트리트 상가, 그 다음 호텔, 관광시설, 수변공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춘천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베니키아 호텔, 베어스 호텔 그 주변으로 해서는 복합 수상 예술센터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레저 요트 정박 시설과 리조트 그리고 호텔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그다음 육림랜드 좀 아래쪽으로 해서 같이 함께 개발되는 게 있는데, 어린이 종합타운이 들어오죠. 여기는 그래서 춘천 인형극장과 그다음 육림랜드 등과 함께 문화와 즐거움, 체험을 동시에 누리는 어린이들의 수변공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서면 이제 박사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마을의 신메리 일대라고 하는 요 지역, 요 금산리 일대라고, 금산리 신메리 일대 요 지역에는 역사공원과 한옥촌을 조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금산리 주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 애니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바로 이 위에가 애니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애니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옹기마을과 매화거리, 옹기도예거리, 웹툰 창작 및 옹기공방, 테마 웰빙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바로 위쪽에 바로 요 지역이 지금 신메리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지역이 역사공원과 한옥촌을 조성할 예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현재 물의도시 봄내 조성 계획대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변을 끼고 춘천은 거의 다 개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보면은요, 모두 그 자리 자체가 다 관광지가 아닐까요? 관광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춘천을 이 물을 끼고 한 바퀴 투어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춘천은 현재 지금 바이오, 빅데이터, 수소, 인공태양, 미래산업 육성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그 중에서 이제 그린 뉴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국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현재 지금 춘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 천전리 일대, 진해리 일대, 바로 요 지역이 지금 현재 K-클라우드 파크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K-클라우드 이 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K-뉴딜, 그러니까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이런 이런 정보망, IT, ICT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세상이 앞으로 될 것인데, 바로 데이터 산업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춘천은요, 현재 구봉산 밑자락에 지금 현재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 내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칠전동 일대 삼성 SDS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데이터 산업의 어떤 발달과 함께 지금 데이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바로 K-클라우드 파크를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3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이제 춘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춘천에는 지금 소양강 댐에서, 소양호에서 나오는 이 댐으로 방출되는 이 물이 이 데이터 센터가 발생하는 그 열을 식혀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열 에너지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물이 식혀져서 물이 좀 따뜻하게 공급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물을 활용을 해서 식수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기업들을 유치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을 활용하여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는 곳이 대략 한 30만 평 정도로 규모로 개발되는 K-클라우드 파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2027년도 이내에는 완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첨단 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SK가 데이터 센터가 유치가 되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새만금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로 불려지는데, 춘천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센터, 데이터 센터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 관련된 유관 기업들, 첨단 산업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금 택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 이제는 학곡지구라고 하는데요. 학곡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과 주거 기능을 하는 그런 복합타운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터가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는 주택과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해서 유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요 지역들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을 이제 보시게 되면, 춘천에 이제는 구시가지, 여러분들 춘천 역사를 끼고 이제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시가지가 있는데, 춘천은
구시가지 내 강원도청 그리고 춘천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춘천시청은 이제 새청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강원도청이 들어가 있는 지역, 강원도 내에서 도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춘천은 더욱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런 주변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28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강원권에서는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은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외곽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새롭게 전철 역사가 뚫린 게 남춘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춘천 역사를 끼고 새로운 신시가지 태계동 일대가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일군 아파트 업체들까지 현재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두 택지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어서 이미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평동 일대 또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면은 자꾸 원도심에서 외곽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 이쪽 우두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는 소양대교, 이 소양대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두동 일대 지금 현재 우두동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신시가지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춘천의 어떤 단시계 방향으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두 택지지구, 그 다음에 하곡지구,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다원지구가 있는데 이 다원지구도 아파트 한 5,0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말이 많다고는 합니다. 투기꾼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말도 많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 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교통망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제2경춘국도, 이런 제2경춘국도가 노선이 확정이 되었죠.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향후에는 2027년도까지 이제 완공을 이제는 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춘천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춘천의 관문이었던 지역이 바로 경춘국도를 타고 들어오는 지역, 요 지역이 관문이었고, 그 다음에 춘천의 중앙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춘천 나들목 주변으로 해서 춘천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제2경춘국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춘천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도로가 이제는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레고랜드로 들어오는 이제 서면대교로 연결이 되어서 레고랜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춘천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2경춘국도를 타고 훨씬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제2경춘국도를 이용을 해서 춘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춘천의 관문 역할은 이제 서면 일대라든지 신메리 일대 요 지역으로 해서 춘천의 어떤 개발의 역사를 또 써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개발의 방향성이고, 이런 개발의 방향성을 좀 이해를 하고 땅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일군 업체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춘천 레고랜드를 끼고 춘천 역사를 끼고 일군 아파트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편한 세상 춘천 1431세대,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2835세대, 춘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1556세대, 춘천 파크자이 965세대, 춘천 센트럴 타워 프루지오
한 1175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레고랜드를 전망하는, 춘천의 호반의 도시를 전망하는 그런 어떤 조망권이 좋은 주상복합도 지금 예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 럭셔리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최고 42층 스카이라인 춘천 패밀리의 리버파크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강원 춘천 아파트 신축공사 1,800억 원 정도 규모로 수주를 하였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춘천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의암호 일대를 바라본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춘천은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일군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춘천이 개발 가치가 있는 동네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춘천에는요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춘천은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망, 교통망, 그리고 산업도시, 그리고 관광의 도시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산업도시로의 어떤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방향성을 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장가치 면에서는 뛰어난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바이오, 빅데이터, 수소, 인공태양 이런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춘천은 강원도, 말만 들으면 멀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많은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는 지역, 춘천입니다. 땅값이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 춘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춘천에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